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께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스크린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초석 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건국, 독립, 자유정신, 국보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끄신 부국강병 반공정신의 박정희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하신 자유통일 애민정신의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의 위대한 새 대통령께 대하여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제자리에 위치해 주시고요.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안 되는 거야. 많이 고친 사람은 먹는 사람은 우리 수중선녀께서 호국영령께서 우리의 어르신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낸 예병대군은 걔는 이 땅을 사는 만원 받네. 앞으로 100년, 1000년 대한민국을 위해 이 조국 수호를 위해 고생하며 헌신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면서 오늘 집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집회 첫 문은 우리 만세 삼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삼창에는 우리 공화당 황준내 보위원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 와 계신가요?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도 큰 소리로 한번 만세를 외쳐봅시다. 순국선녀님께서 열심히 지켜주신 우리 거룩한 대한민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세! 만세! 순국선녀님께서 이 고마움을 우리 만세로 답합시다. 순국선녀님 감사합니다. 순국선녀님 만세! 만세! 정의와 진실과 자유를 위해 오늘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는 우리 공화당 영원한 우리 공화당을 위해 공화당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네, 만세 삼창 수고해주신 황종래 보훈위원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장님 호국정신 개사요 대한민국 지켜내자! 우리 공무원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양당 정치 타파하고 정치개혁 이룩하자! 네, 여러분께서 오늘 집회 끝까지 한 번도 이탈하지 마시고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의 첫 개회사 대한민국 장군 중에 장군이시고요. 천만인 명예회복본부 전 대표를 지니셨고 대한민국의 기무사령관으로서 평생 조국을 위해 일하신 삼성장군 헌평한 장군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첫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안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하니까 요즘 사람들 젊은이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순국선열을 하고
호국 영령,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순국선열은 일제 나라를 빼앗겼을 때 국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순국선열입니다. 호국영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 남침을 맞서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장병들, 경찰, 민간인 등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순직하신 분들이 호국영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개념부터 오늘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알았으면 합니다. 그 주력은 역시 6.25 전쟁 때 소련과 중국과 북한 김일성의 남침에 맞서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6.25 호국영령들이십니다. 6.25 전쟁에서 유엔군이 약 190만이 참전을 했어요. 22국에서 190만이 참전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180만이 미군이었어요. 우리 국군은 정확하게 얼마가 참전하는지 통계를 제가 볼 땐 맞지 않습니다만은 100만 이상이 참전했고 이 중에서 18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가 13만 개구나 있습니다. 미군은 그 당시에 현지에서 약 4만 5천 명이 전사를 했고 미 본토에 가서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까지 하면 약 6만여 명이 6.25 전쟁 후유증으로 돌아갔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날 이 자유 대한민국 그냥 지켜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말 분통 터지는 것은 당시에 김일성이 군대에 앞장서고 지지했던 그 당사자와 후손들이 6.25 전쟁에서 맞서서 싸운 호국영령들보다 더 대우받고 권력 가지고 행사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기가 막힌 겁니다. 현충일날 대통령이 가서 기념 행사 한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바로 그와 잘못된 이 자유대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고 하시다가 북한의 지령과 국내에 담입해 있는 종북 좌익 세력과 측근 배신 정치 세력에 의해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불법 탄핵을 당하신 거예요. 이 나라 바로 세우려다가 탄핵 당하신 거라니까요. 그분도 그냥 적당하게 하는 흉내나 내고 타협하고 했으면 임기 잘 채우고 지금 문재인처럼 한 달에 10억이 넘는 혜택을 받아가면서 호의호식으로 잘 지냈을 텐데 그 제대로 해보시려다가 불법 탄핵당하고 감옥서 생활하시고 개우 사면 복권돼 가지고 한 달에 뭐 190만원 받아서 개우 입에 풀칠하고 계신답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억울해하고 분통해도 소용없습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정치적인 힘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헛고생하고 마는 겁니다. 정치적 힘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집회 때 지금보다 10배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섭시다. 이 나라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집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나라 행보에 생각 분통이 터져 죽겠어요.
그래서 아예 외면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온통 뉴스에 뭐야 길을 담아라 해도 들리는 게 썩어 빠진 부패한 정치인들, 정부가 되고 장악해야 된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잘못돼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대탄 고문께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바로 지난번에 여기 와서 제 옆에 앉아서 여기 올라와서 밤새 준비한 원고를 읽으면서 연설을 하니까 그 내용에 감명한 어느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하자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리 하자고 약속하셨는데 아마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문대탕 동문입니까? 우리 김현덕 서울시당 위원장, 우리 정미호 대한애국당 창당 사무총장 등등 해서 이름을 일일이 밝힐 수 없습니다만 수많은 우리 동기들이 유명을 달리하거나 지금 현재 병상에 누워 계세요. 우리가 집권을 해서 이 자유의 대한민국 바로 세웁시다. 저 더불당 저 친구들이 무슨 민주화 유공자법을 만든데요, 상임위를 통과했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처음에 작년에 몇 년 전에 그거 하려고 그럴 때 자기 반납한다는 그 반대하고 그만두는데 그 용기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시더니 역시 충북지사가 돼가지고 하시는데, 양심 있는 정치인 지도자들이 무슨 놈은 민주화 유공자법 만들어서 또 혜택 보고 대대손손 혜택 보게 하려고 그러려고 민주화 운동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나라는 잘못해도 너무나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 이 대학교 아래서 기죽지 말고 본무장당하게 행진하면서 투쟁합시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노력해서 반드시 100만당원 하루 앞 빨리 만들어서 다음 총선에서 원내 정당 되고 집권당 되어서 이 자유대한민국 바로 세우고 죽읍시다. 그전에는 못 죽는 거예요. 죽을 권리도 없습니다. 모두 살아서 투쟁해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개회사를 통해서 뜨거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당원분들이 참석해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또 제가 고모님한테 엄청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지장도 많이 듣고요. 대표님한테 싹싹 빌었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고 제가 그냥 당원으로서 대기종군을 하겠습니다. 당원분들 약속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할아버지가 대접받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대접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증손자가 태어날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가치가 있느냐?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럽니다. 뭐 꼰대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무시하는데, 너희들이 일본 사람들 미워하고 반의를 한다 그러는데 일본 사람 밑에 학교 가봤느냐? 학교 가볼 때 있어요?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해방되고 나서 박은영이 남로당을 조직해가지고 경찰 군인들 가족을 밤에 가서 칼로 길러 죽일 때 너희들이 그걸 봤느냐? 모르죠. 대한민국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몸으로 체험해 봤느냐? 6.25 사변을 겪어봤느냐? 4.19를 겪어봤느냐? 5.16 군사혁명을 겪어보고 나서 부대탄이 군사전멸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냐 하면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를 내려다 놓고 올바를 얘기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카톡방에서 봤어요. 여기 세상을 살려면 이 세우는 거 100번 들어도 한 번 본 것만 못하다고 그랬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의 얼마리 왜 나왔어요?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산증인입니다. 이제 우리들 세대가 그 실상을 얘기하지 않으면 들어볼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 한마디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비실거리기나 막이나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각오입니다. 세상에 뭐 어디에? 봤어. 근데 무슨 5.18을 헌법에 넣는다는데 이거는요 많이 아파. 사람도 아니고 요즘은 개도 대접 받는 세상이니까 개도 안 돼. 개만큼도 대접 못 받는 사람이야. 헌법에 넣으려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처음 제정해가지고 개를 할 때 만장일치로 초대 의장을 맡은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맞습니다. 임시정부를 들먹이는데 임시정부 대통령을 6년 동안 한 사람, 장애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아도 미국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신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우리의 건국 대통령을 헌법에 넣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만든 사람들을 헌법에 명시하지 않으면서 5.16을 넣는다고요? 5.16을 헌법에 넣으려면 이 나라 5천년의 가난을 극복해줄, 보릿고개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해줄 5.16 우리가 양념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5.16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5.18을 50%는 헌법에 넣기 넘습니다. 전에 이승만부터 넣고 앞에 시작하다 뒤에 5.16의 경제 부흥은 이 나라의 부국 강병을 이룩한 박정희부터 먼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 여기 남아있는데 아니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야. 말이라고 말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거는 교훈가 있어야죠. 교훈 없는 얘기를 하는데 이 늙은이는 미친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라도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 하는 한 저도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으기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보부라 그리고 저출산 불량 아들 산적한 현안이 쌓여있다. 더 이상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기득권 양당 세력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다. 순국 선열이 지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김정은의 충성 맹세한 간첩 연루 민노총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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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 부정부패 민주당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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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접해 문재인 대장동 이재명 돈봉투 송영길 비트코인 김남국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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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3일 우리 공화당 당대표 조원진 및 50만 당원 일동 박근혜 대통령 1000만인 명예회복본부 회원 일동. 네, 자,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여
우리 애국 합창단에서는 순국선열, 호국 영령을 기억하면서 비목과 현충 정신으로 국민통합과 부국 강병을 성취하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나의 조국을 함께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은 거셉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왜 이렇게까지 내가 나빠진 강원도 정도로 언론들의 마음이 대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일단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분들에게
말해주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합니다. 첫째는 있어서 안 될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세 번째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을 중심한 붉은 공산당이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있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사상이 오늘 현대에 사는 자유 대한민국에도 이 공산주의 주사파 사상 가진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감히 얼굴도 이름도 고개도 들 수 없는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근대화와 조국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대통령께 시시건건 시비와 유의와 반대했던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그 후에 노무현 등등 이런 좌파적인 사상 가진 사람이 민주화라는 허구를 쓰고 이 땅에 곳곳에 공산주의 사상, 주사파 사상을 심어놓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법관과 국회와 군대까지 그리고 교육 현장의 선교도까지 이 공산 사상, 김일성 주사파 사상 가진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 대한민국을 쓰러뜨리려고 좀먹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로 있어서 안 될 공산주의 주사파 사상이 꼭 있어야 될 자유민주 시장경제 우리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방공원 국시의 제일이라는 엄청난 큰 배역을 놓고 싸우다가 급기야 저 주사파 잘못된 있어서 안 될 저 사람들 때문에 죄도 없이 탄핵을 받아 지금도 명예회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고 멸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 무더운 여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감히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만은 종교라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 때 분연히 일어나서 싸우고 외쳐야 되는데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불교에서 성군과 의병을 일으켜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제치하의 상일 통신 운동에도 우리